네, 오늘 장 직전입니다. 지금 3분 30초 정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동시효과 상황 들여다보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도 혼조 양상으로 거래를 마쳤고 우리 증시에 대해서도 이제는 방향은 그래도 우상향이겠지만은 어느 정도의 속도 조절이 나오지는 않을까라는 부분 의견이 모아집니다. 오늘 장에서도 뚜렷하게 강세나 뭐 약세 이런 분위기는 아니고요. 동시효과 구간에서도 눈치를 보면서 혼조 양상의 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일 종가와 비슷합니다. 0.08%만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2535.63포인트 정도 선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름세 뚜렷하게 나타내면 4거래일 연속 상승이 있기는 한데 아직은 굉장히 미미한 수준의 상승이어서 좀 더 지켜보셔야 되겠네요. 이번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파란불이 들어와 있지만은 1포인트 미만의 하락이어가지고요. 834.05포인트 전일 종가와 비슷합니다. 오늘은 빨간불이든 파란불이든 큰 의미는 없어 보이네요. 다음은 종목별로의 흐름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예상 체결가 나오는 걸로 봤을 때 상한가 기록하면서 출발 대기하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네요. 엔지캠 생명과학. 오늘 무중 권리락입니다. 무중 권리락이어가지고요. 엔지캠 생명과학이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밖에 종목군들은 에너지네요. 에너지 쪽. 그런데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 국제 유가는 급락을 했는데 에너지가 오른다? 이 부분은 좀 설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간밤에 WTI 기준으로 봤을 때 3%나 크게 밀렸습니다. 이유인즉슨 이란 핵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그래서 국제 유가가 급락을 했는데 중앙에너비스는 오늘 장에서 약 10% 정도 오르면서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많이 올랐거든요. 미국에서 천연가스가 또다시 9달러대로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유럽 가격이 먼저 올랐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는 양상을 나타내줬었는데 대성에너지가 오늘 장에서 약 8%, 9% 정도 오르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재차 들썩이는 모습, 미국 증시와는 다소 좀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근래 들어서 연속성을 가지고 꾸준히 좀 오름세를 나타내는 쪽이 폐배터리 쪽이죠. 관련된 종목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상장한 지 이제 한 달도 안 된 세비캠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으로 분류가 되고요. 오늘 장에서 5%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면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성일하이텍도 신규 상장하고 또 관련된 사업 부분 영위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한 0.5% 정도 오르면서 제한된 상승으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제약바이오 쪽으로 일성신약이라든지 신테카바이오 이런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중간중간에 좀 눈에 띄는 움직임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중소형주 가운데서도 실적 발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실적을 내놓은 기업들은 기사로 잘 안 나오고요. 공시일을 일일이 찾아보셔야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대동 같은 경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라는 평가 받는데 이 종목이 오늘 장에서 약 3...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8월 17일) 수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이 열렸습니다. 실적 발표도 이제 마무리됐고 뭘 봐야 될까? 게다가 인플레 감축법도 서명이 됐다고 하니까요. 오늘 주요 일정으로는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첫 공식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모멘텀 받을 만한 종목군들 또 여기에서 나오겠죠. 그 밖에는 대체적으로 뭐 뚜렷하게 일정이라든지 경제 지표 이쪽도 워낙에 좀 월간 기준으로 봤을 때 중간이어서 낀 주간이라 이번 주는 소강 상태입니다. 일정도 많지 않네요. 그러면요, 오늘 우리 증시 어떻게 출발하는지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지수도 그렇습니다. 잠잠한 모습, 어제도 그랬는데 오늘까지 잠잠하게 출발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전일 종가와 거의 비슷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약간 상승하고 있습니다. 0.25%의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현재 2539.98포인트, 2540선 언저리에서 출발선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4거래일 연속해서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요. 조금씩 이제 상승 탄력을 붙여가는 모습, 5일 이동평균선 훼손하지 않고 오름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덩달아서 빨간불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아직 이쪽은 좀 더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1포인트 미만의 상승이거든요. 그래서 834.84포인트 전일 종가와 비슷합니다. 수급주차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여전히 높은 레벨대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현물 시장에서는 오늘장 팔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170억, 개인이 42억 이렇게 순매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214억 원 정도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랑 포지션이 또다시 달라졌네요.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시면은 기관이 관망세고요. 외국인이 팔고 개인이 사들이는 모습,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데 외국인 쪽에서는 134억 원 정도의 매도 우위고요. 개인이 고스란히 소화해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 기관이 사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거래소에서 프로그램은 차익 거래는 그래도 순매수인데 비차익 거래로 물량이 출회됩니다. 전체적으로 168억 원의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에서도 비차익 거래 중심으로 매물 출회되는데요. 131억 정도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장 지수가 제자리 걸음 양상을 나타내는 가운데 종목별 순환매는 상당히 빠르고 확실하죠. 오늘장 주도권을 잡아가는 쪽이 어디인가 업종 지수를 보면 어느 정도 힌트가 나올 텐데요. 가장 강한 쪽이 전기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다시 에너지 관련된 종목 쪽으로 매기가 가는가요? 전기가스 업종 지수가 0.87%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섬유의복 쪽 0.45% 상승하고 있습니다. 운수창고, 금융, 보험, 철강금속 순으로 약간은 방어적이거나 혹은 단기에 다소 좀 밀려 내려갔던 소외됐던 종목군들 쪽으로 재차 매기가 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상승하는 종목 봤으니까요. 하락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부진한 종목이 종이목재네요. 무림 PMP가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종목이 현재 6% 정도 밀리는데 그래서 업종지수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 확인됩니다. 운송 장비 쪽도 별로 안 좋고요. 서비스업 전기전자 순으로 약세 흐름 띄고 있습니다. 비금속 광물도 마이너스권 흐름입니다. 다만 1% 넘게 오르거나 내리는 섹터는 아직은 없습니다. 뚜렷하게 주도권을 잡아가는 그런 섹터가 보이지는 않네요.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시총 상위도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 오늘장 하락이 조금 더 많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락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1% 미만의 상승과 하락, 제한된 움직임이고요. 어제 상당히 화려하게 시세를 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연속성을 많은 분들이 좀 바라셨을 텐데 지금 연속적으로 오르지를 못합니다. 삼성전자가 100원 정도 밀리면서 보합권에서 팽팽하게 줄다리기 펼치고 있고요. 어제 4% 가깝게 올랐던 하이닉스는 0.7% 정도 조정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군들도 비슷하게 밀리고요. 현대차, 기아 이쪽으로 별로 안 좋습니다. 현대차 1.2% 정도 조정받고요. 기아 쪽으로도 그렇고요. 지금 인플레 감축법이 서명이 돼서 통과가 되기는 했는데 이 미국에서 판매 중인 현대 아이오닉 5나 기아의 EV6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돼서 보조금을 못 받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좀 전해지고 있는데 현대 기아차가 별로 안 좋다는 점 특징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플랫폼 쪽의 네이버하고 카카오는 오늘도 밀립니다.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톱10 종목이 섞여 있습니다. 상승 반, 하락 반 정도 되고요. 제약바이오가 좋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들, 현재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닝 서프라이즈였고요. 목표가 상향 조정 레포트 나왔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2% 정도의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가장 좋다? 이 정도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LNF가 지금 LNF하고 에코프로비엠이 희비가 좀 엇갈리는데 LNF에서 목표가 상향 조정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목표가 40만 원짜리가 나오게 됐고요. 지금 하반기에 가파른 실적 성장이 이어질 거다. 그래서 증권가에서 43만 원이 컨센서스 상단인데 이제는 LNF에 대해서 40만 원 정도까지 제시하는 증권사들이 속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오늘장에서 상승 종목보다 하락이 더 많습니다. 하락 1,300개 넘어가는 수준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특징 짚어보겠습니다. 10분의 승부사 시작합니다.
네, 이제 실적 시즌 마무리가 되면서 뭐 투자 경고 종목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눈에 띄네요. 그러면요, 벨이 울렸습니다. 최현지 전문가부터 출발합니다. 네, 조선주가 오늘 순환매를 오늘 조선주 쪽에서 좀 들어오는 것 같고요.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 1% 중반대 상승세 기록하고 있고요. 부품 업체들도 괜찮습니다. 성광밴드 3% 넘게 상승하고 있고, 태광도 1.5% 상승, 한국카본은 보합입니다.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지금 빠르게 돌아가고 있죠, 순환매가. 지금 그리고 뭐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대한 2분기에는 다들 이제 뭐 적자였지만은 내년도에 대한 기대감 아니면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한국조선해양 측에서는 빠르면 자기네들은 3분기에도 돌아설 수 있다고 얘기하는 만큼 조선주 지금 현대중공업 차트 한번 잠시 볼까요? 현대미포조선 대비는 좀 못 올랐어요. 뭐 어떻게 본다면은 지금 접근에 뭐 크게 뭐 무리가 없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역시 부품 밴딩 업체들, 피팅 업체들 다 좋아 보입니다. 성광배도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추가적인 상승이 뭐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하지만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가지고 가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태광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차트들은 다 비슷비슷하니까 역시 하반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저번에 이제 성광배도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제 턴어라운드가 1분기, 2분기 다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뭐 주가는 안정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선 섹터 들여다봤습니다. 신규수 전문가님. 예, 항공주들이 오늘도 이제 뭐 조금씩 이제 올라가는데, 예, 유가는 이제 확실히 꺾인 것 같아요. 이제 유가는 이제 $100 위쪽으로 올라가려면 또 뭔가 좀 모멘텀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유가가 이제 꺾이는 분위기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이제 항공주들은 분명히 이제 모멘텀을 받을 텐데,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항공주들에 대한 실적 전망이 중요한데, 근데 하반기 때는 이제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물뿐만 아니라 여객까지도 이제 회복이 될 거라는 이제 전망들이 있고요. 그렇다면은 여객이 회복이 된다면은 이제 LCC 쪽도 이제 여객이 당연히 또 회복이 되겠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481선을 머리 위에 이고 있는데, 예, 무난하게 좀 돌파하지 않을까 싶고요. 뭐 29,000원에서 30,000원 사이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것 같고, 좀 탄력 있게 본다면은 진에어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이제 턴어라운드 전망이 제일 빠른 이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저가항공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 종목도 뭐 올라간다면은 뭐 이제 하반기까지 꾸준히 올라가 준다면은 뭐 한 2만 원대까지는 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되고, 유가는 확실히 좀 꺾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공주 접근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항공 섹터 봤습니다. 최현지 전문가님. 네, 건설주 보겠는데 어제 이제 공급 뉴스가 좀 나왔지, 뭐 250만 원가, 뭐 270만 원가 좀 나왔는데, 어제 그 뉴스에 뭐 주가는 뭐 파는 사람들도 있어가지고 좀 하락을 했는데 오늘 조금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 지금 한 1.34% 상승하고 있고요. GS건설도 비슷합니다. 대우건설도 비슷하고, 삼성엔지니어링은 해외 수주에 대한 역시 기대감이 조금 더 강한 게 작용한 것인지, 그동안에 이제 유가가 많이 빠지면은 삼성 엔지니어링도 같이 좀 빠졌는데 요즘에는 조금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한 2%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뭐 사우디에 대한 뭐 그런 수주에 대한 기대가 같이 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하루 쉬었다가 간다는 것은 결국에는 순환매가 계속 들어간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건설주 같은 경우에도 이번 랠리가 끝나려면은 뭐 전체적인 지수가 어느 정도 뭐 고점에서 좀 꺾여 내려오면은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설주는 가격 메리트를 보고 철저하게 접근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펀더멘탈은 뭐 그다지 좋지 않다는 거,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 뭐 네옴시티 뭐 기대 있지만은 아직 확연히 뭐 그게 드러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섣부른 기대보다는 가격 메리트 보고 접근하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건설 섹터 봤습니다. 신규수 전문가님. 예, 뭐 철강주들이 어제 이제 상당히 좀 시세를 이제 저가 철강주들이 좀 이제 줬었는데, 오늘은 보면은 이제 뭐 경남 스틸이라든가 살짝 오르고 있고, 휴스틸이 조금 더 이제, 휴스틸이 보면은 이제 이런 저가 철강주들 줄 어제 미국에서 중국과 관련된 이제 관세 철폐를 재검토한다는 부분에 대한 모멘텀은 휴스틸이 지금 제일 앞장선 것 같은데, 이제 어제 음봉 나오고 오늘도 윗꼬리 다는 거 보니까 이 모멘텀은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소화가 좀 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어서 이 모멘텀에 대해서 계속 기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이제 포스코홀딩스라든가 뭐 현대제철, 동국제약 같은 것들이 어떤 이제 흐름을 안 깨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자동차와 관련된 철강값 이제 인상과 관련된 기대감이 아직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뉴스 나올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좀 올라주지 않을까 싶고 어제 이제 모멘텀으로 많이 올랐던 부분들 따라잡기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철강주들, 어제 같은 경우도 좀 장 막판에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일정 부분의 대응이 필요하다 의견 주시네요. 최현지 전문가님. 원전주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원전 대형주 두산에너빌리티 한 1.5% 상승하고 있고요. 한전기술도 지금 한 1% 정도 상승, 한전 KPS도 지금 약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중소형주 중에서는 보송파워텍이 상당히 강합니다. 3.2% 상승, 일진파워도 강보학 1%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부품업체 한신기계를 보면 한신기계도 약 0.56% 상승하고 있는데 빌 게이츠 방안으로 인해서 지금 소형 모듈 원전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SK에서는 그쪽에 투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업체에 투자한 거는 아니지만은 같이 어떤 기대감 맞물려서 순환매 차원에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 순환매로 좀 보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동안에 조금 원전 관련주도 못 올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은 조금 있어는 보입니다. 네.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원전주도 봤고요. 신기수 전문가님. 예, 정유주하고 에너지주 좀 보면은요, 어제 유가가 많이 빠졌는데, 보통 유가 빠지면 정유주 또 에너지 같이 좀 빠지는 게 보통이죠. 근데 이제 지금 에너지주들 중앙에너비스 4%, 대성에너지 10%, GSE가 17% 오르는 거 보니까 이쪽은 이제 유가와 관련돼서 그 모멘텀으로 요즘에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제 가스 가격이랑 같이 연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저가 에너지주들 같은 경우에는 가스랑 지금 연동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가스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민감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 SK 이노베이션 지금 3%가 또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오일도 오르고, 이렇게 이제 그 정유주들이 좀 오르고 있는 부분들, SK 이노베이션은 이제 전기차 모멘텀이 좀 붙었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S-오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오르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히려 이제 그 정유에 있어가지고, 시설의 이제 원가 절감 이런 쪽과 관련된 부분, 또 이제 그 낙폭이 너무 과대했기 때문에 지금 또 떨어지기도 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 좀 정상화되는 부분이라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저는 정유주와 관련해가지고는 사실 그 반등 시에 조금씩 비중을 좀 축소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이제 유가가 이렇게 빠지는 부분은 분명히 지금 당장에는 정유주들이 많이 빠져 있어서 반등은 나오겠지만 정유주들의 호재는 아니기 때문에 정유주들은 이제 반등 시에 매도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종목군들을 좀 짚어봤습니다. 신기수 전문가 항공하고요, 철강 그리고 또 정유주, 에너지를 비롯한 종목군들 두루두루 봤습니다. 최현재 전문가는 조선건설, 원전 두 분이 잡아주신 종목군들이 대체로 산업재 소재, 경기 민감 섹터 이쪽에서 특징 위주로 오늘 좀 많이 잡아주셨네요. 그러면은 10분의 승부사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럼 보지 않았던 곳을 먼저 조명을 해보겠습니다. 소비, 유통 이쪽부터 출발해 보죠. 간밤 미국 증시에서 월마트 실적 좋았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소비들과 관련된 종목군들, 유통하는 업체들 실적 좋아서 주가도 상당히 강했고요. S&P 500기업 가운데서 가장 강한 상승 탄력은 바로 우리에게도 친숙한 의류업체 갭이었습니다. 먼저 우류부터 보겠습니다. 영업무역 살펴보시죠. 현재 영업무역이 6% 가깝게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확실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장에서 영업무역 6% 가까운 상승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한세실업은 더 좋습니다. 6.67% 정도의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강세 움직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무역 홀딩스도 좋고요. 화승엔터프라이즈 그리고 FNF 홀딩스 이쪽도 좋던데요. FNF 보시죠. FNF 홀딩스가 한 4%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FNF 이 종목도 지금 0.68%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대체로는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쪽 의복도 좋고요. 그리고 화장품 쪽도
약간씩 좀 들썩이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화장품 쪽에 코스맥스도 3%대, 한국콜만 3.5%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 특히나 의복 쪽으로 오늘 장 강세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원주 전문가님, 대응 전략 알려주시죠. 네. 일단은, 소비, 의복 쪽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영업무역은 5% 넘게 6% 가까이 상승하고, 한세실업도 8%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데, 호실적에 기반을 해서 오르는 것을 보고 있고요. 지금 원달러 환율도 이쪽 의류 OEM 업체들, 영업무역 특히 한세실업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우호적이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우호적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 모멘텀은 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그동안에 좀 어떻게 보면 좀 오른 게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한시실업 차트 잠시 한번 보시면요. 오늘 영업무역하고 한세실업하고는 의류 OEM 업체로서는 좀 같이 좀 묶어봐야 되는데, 영업무역 대비 한세실업이 좀 더 강한 것은 역시 오른 게 없어서 조금 강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영업무역은 그동안에 조금 올랐어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오늘 그래도 강하지만 한세실업보다 못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FNF랑은 조금 별개로 봐야 되겠죠. FNF 홀딩스랑은 영업무역 한세실업 별개로 봐야 됩니다. 이쪽 영업무역 한세실업은 북미권이고요. FNF는 중국 쪽에 시장을 주로 하기 때문에 좀 별개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순환매 차원에서 오른다 그냥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오늘 화장품 업체 코스맥스 한 3%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화장품 주식들 오른 게 없어요. 차트 보시면 코스맥스도 그렇고 아모레퍼시픽도 오늘 상승하고 있는데, 바닥권에서 횡보하면서 오늘 오르는 모습이고, LG생활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올랐다가 좀 빠졌는데, 역시 같은 의미로 좀 보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이마트 같은 경우에 하나 좀 짚어드리는데, 지금 실적이 안 좋게 나왔죠. 안 좋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는 좀 버티고 있어요. 수급에서 좀 찾아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속적으로 요즘 좀 계속 샀다가 한 이틀 정도 팔았는데 많은 물량은 아니고, 이마트는 실적을 계속적으로 좀 확인해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롯데쇼핑은 실적이 그나마 좀 괜찮은데, 대형 유통 부분 쪽에서의 어떻게 보면은 실적이 할인점 쪽이죠. 실적이 안 좋게 나오고 있고, 지금 스타벅스 코리아가 자회사로 편입이 됐는데, 미국의 스타벅스 대비해서는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지금 영업이익률이 한 6%, 7% 정도밖에 안 나온다. 미국의 스타벅스는 적으면은 12%, 많으면은 15%, 16% 정도 나오는데, 왜 그런지는 내부적으로는 저도 좀 알아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실적에 대한 기대는 그다지 별로지 않느냐. 추가적으로 주가 좀 더 모멘텀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수급이나 이런 걸 좀 더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제약바이오 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꿈을 먹고 자라는 기업이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내려놓고 기대감만 가지고서 이렇게 대응을 하셨던 분들이 많으셨는데, 요즘 들어선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표현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신약하는 업체나 바이오시밀러나 이렇게 조금씩 다르기는 하는데, 셀트리온 그룹주들 전반적인 평가가 좀 좋아서요. 오늘 장에서 상승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밖에도 오르는 종목 가운데서 굳이 실적이 아니더라도 에스텍파마가 지금 21%대 급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셀레믹스도 한 6%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사실 어제 장 마칠 즈음에 실적 나왔는데 적자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셀레믹스 일단은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밖에도 코아스템도 4% 정도의 상승세를 타면서 제약 바이오 섹터 내에서 매드팩토도 오늘 장 추천주기도 했는데요. 이 종목이 장 초반에 8% 가깝게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가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던 종목이어서 초반에 사셨던 분들은 충분히 좀 수익을 보고 계실 텐데요. 신규수 전문가님이 오늘 매드팩토 주시기도 했잖아요. 전반적으로 제약 바이오 좀 봐주세요. 예, 제약바이오 쪽에는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제약바이오의 이제 모멘텀이 이제 두 개가 있다면은, 첫 번째는 이제 셀트리온이 그 실적을 가지고 이제 올라가든 뭘 가지고 올라가든 좀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 제약바이오 전체한테는 제일 괜찮은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이 이제는 매기가 좀 빠졌다는 부분. 이 두 가지가 이제 제약바이오 전체 섹터의 심리 개선에 도움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쪽에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지금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기미는 없지만, 하나둘씩 이제 종목들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 섹터 쪽으로 이제 매기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은 충분히 좀 가지고
있을만 합니다. 오늘 에스텍파마 움직이는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뭐 이제 이스라엘의 알파 타우 메디컬하고 이제 업무 협약이 있다 뭐 이러면서 좀 움직이고 있고 또 이제 아마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 이제 기존에 이제 스토리를 많이 가지고 있던 종목들은 대부분 다 이제 좀 움직여주지 않을까 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일 이제 가깝게 이제 하계 모멘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매드팩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계 모멘텀을 하반기 때 2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움직이고 있고 또 하계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 이제 꿈틀거리는 이제 종목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요. NKMX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이제 폐하마켓 마감 이후에 지금 이제 눌려 있지만은 아마 이제 눌림 이후에 다시 또 이제 좀 종해하게 또 이제 9월달에 가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 레고케인바이오도 요즘에 계속 계단 형태로 좀 움직이고 있죠. 이런 종목들이 이제 하계 모멘텀들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계 모멘텀을 타면서 하반기 때 지금 사실 그 순환매 돌면서 섹터들이 지금 많이들 높아졌어요, 가격들이. 근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많이 벗어나 있고 가격적으로 봤을 때 아직 많이 끌어올리지 않은 섹터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지금 반도체하고 그리고 이쪽에 바이오하고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바이오 쪽이 조금 더 일찍 움직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기존에 이제 많이 스토리를 가지고 움직였던 종목들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켜봐야 될 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벤트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인프라 감축법 바이든 대통령 서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일정이라서 그런지 관련된 종목군들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는 약세 움직임이 오히려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대표적으로 보자면은 풍력 쪽이 좀 더 밀립니다. 어제 동국 S&C는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강한 움직임 나타내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동국 S&C 2.5%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CS 베어링도 좀 조정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한 프로테크나 세진중공업이나 세아제강 이쪽으로도 약세권 내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태양광 쪽으로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태양광이 OCI 1%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에너지솔루션도 강하지는 않아도 플러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소까지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수소 관련된 종목군들 두산퓨얼셀이 현재 약보합권 정도 기록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신재생 쪽으로도 다소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원수 전문가님, 이 이슈를 시장이 어떻게 소화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하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주가에 오늘 새벽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에는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돼 있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 종목별로 조금 등락이 엇갈리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굉장히 강하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 약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좀 그런 것으로 보고 있어요. 태양광 패널 업체 현대에너지솔루션 지금 강보합권이고 OCI도 역시 강보합권 1% 정도 내외 상승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하나솔루션은 그동안에 좀 오름폭이 좀 가파라서 그런지 오늘은 지금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동국 S&C는 그동안에 좀 상승폭이 좀 있어서 그런지 오늘 좀 2% 정도 하락. 주가에는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돼 있다. 지금 현재 순환매 들어가고 있는 전체적인 지수, 시장 흐름이 많이 안 밀리면 그냥 여기 지금 상단에서 결국에는 매수 매도 싸움이 좀 더 진행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어느 한쪽으로 크게 쏠린다기보다는 역시 지수의 움직임과 그동안의 지수의 움직임과 향후에 좀 같이 움직임이 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신규 매수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매수도 아니고 매도도 아닌 상황으로 보고 있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이제 올라오면은 분할 매도 관점에서 서는 것은 맞지만,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조금 더 차라리 안 올랐던 섹터로 좀 가는 게 맞지 않나. 지금 매수 매도 위에, 박스권 상단에서 힘겨루기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소, 태양광, 태양광 그리고 풍력 이쪽으로는 다소 쉬어가는데 2차 전지는 좋습니다. 지금 불을 지펴주는 종목이 LNF거든요. 한동안 좀 쉬었습니다. 그런데 LNF 오늘장에서 5% 가깝게 오르고 있고요. 증권사 레포트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한 증권사 신한금융투자에서는 본문 내용에 보면 이번에 인플레 감축법 관련된 수혜주다 이렇게 싣기도 했습니다. LNF가 5% 정도까지 탄력 붙으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세로넥스도 같이 오르죠. 현재 세로넥스 5% 정도의 상승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필옵틱스가 4.5% 정도의 상승권 움직임, 그리고 셀업체 쪽으로는 SK 관련된 쪽이 조금 더 탄력적입니다. 물론 뭐 에너지 쪽도 있겠지만은 SK 아이테크놀로지라든지 이쪽 강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잘 나가던 포스코 케미칼도 1.8% 정도까지 탄력 붙고 있습니다. 엔캠이나 아니면은 뭐 고려아연 이렇게 약간은 후발주자 성격, 그동안에 못 봤던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쪽이 오히려 기존에 강했던 종목보다 더 상승하는 모습이거든요. 동박 쪽은 또 약하네요. 신기수 전문가님 2차전지 쪽 좀 봐주세요. 예, 2차전지 쪽은 요즘에 이제 계속 사실 좀 강했고, LNF가,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에코프로 비엠과 관련된 리포트 나오면 에코프로 비엠이 가고, LNF 관련된 리포트 나오면 LNF 쪽 가고 그러는데, LNF 관련 리포트는 오늘 제일 좋은 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증설 규모를 상향 조정했다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쪽 그 소재 쪽에는 증설 모멘텀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만들면 팔리기 때문에 외형 성장은 증설 말고는 없어요. 근데 LNF가 국내 쪽의 증설을 지금 이제 더 하기로 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해외 쪽에 지금 증설을 이제는 그 생각을 해본다는 부분이, 이 부분이 이제 미국 쪽의 수혜 부분과 이제 연관이 돼가지고 올라가는데, 뭐 그 LNF 같은 종목, 에코프로빌렌 같은 종목 안 좋은 건 뭐냐면은 멀티플 올라가면 또 멀티플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뭐 올라가면은 LNF 같은 경우 27만 원 단, 또 이제 뭐 상단까지 올라가면은 조금 좀 비중을 일단 줄여놨다가 또 이제 이렇게 빠지면은 또 사고한 형태 뭐 얼마든지 가능할 걸 갖고 있고요. 또 지금 이제 현재 안 움직이고 있는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도 또 이제 박스권 하단에서 또 상단까지 또 올려 붙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매수 가능할 걸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2차전지 종목 내에서 섹터 내에서 이제 순환매도 유념해 보셔야 됩니다. 이제 첨보가 아직까지도 계속해가지고 지금 꺾이지 않고, 굉장히 점진적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벌써 올라오고 있는 부분. 그리고 안 움직이던 동화기업도 지금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 PNT가 움직였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장비주들 또 이제 봐야 되는 종목들도 있겠죠. 장비주들도 움직이고 이렇게 하면서, 2차전지 내에서의 어떤 그 종목 확산, 이런 쪽으로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2차전지 종목들 내에서 실적을 기준으로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주가는 저가, 또는 하반기 실적이 개선될 종목, 또는 E&D처럼 2차전지 종목으로 새롭게 좀 편입이 되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 계속해서 볼 수 있는 섹터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락하는 종목 가운데서 짚어보겠습니다. 어제까지 반기 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뭐 특별한 사항, 뭐 결산이 12월이 아니라든지 이런 사항이 아니라면은 반기 보고서를 대체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안 낸 기업들 혹은 뭐 감사 의견과 관련돼서 잡음이 나오는 기업들이 현재 투자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비보존 헬스케어 하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종목도 반기 검토 의견이 부적정설이 나왔고요. 지금은 조회 공시가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이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오늘장에서 약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회사 측의 답변이 나왔고요. 부적정 사실이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데 하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세종텔레콤도 반기 검토 의견이 거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하한가 부근이고 알파홀딩스, BC월드제야, 메디앙스, 비덴트 다 비슷한 양상의 종목군들이 두 자릿수대 급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최현주 전문가님? 일단은 세종텔레콤, 비보존 헬스케어 감사 의견 거절 아직 안 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1,000원 밑에 너무 저가주들은 항상 이런 유형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돌발적으로 어떻게 보면 뒤에서 날아오는 돌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너무 저가주들은 실적이 뒷받침되는데 저가주일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은 접근 안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철저하게 재무제표 좀 보고 접근하시면은 크게 당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트레이딩 위주로만 접근하시지 마시고 좀 재무제표 보고 펀더멘탈로 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